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오픈AI에서 2025년 5월 16일에 새롭게 공개한 오픈AI 코덱스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픈AI에서 코덱스라는 AI 모델을 이용한 코딩 환경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2025년 5월 16일에 공개를 하였고, 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코덱스 CLI라고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에서 터미널에서 사용하는 기능은 이미 공개가 되었었는데, 이번에 웹 UI 형태로 챗 GPT에 통합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영상 촬영 시점 기준인 2025년 5월 17일 기준으로 아직까지는 프로 유저만 사용 가능하고, 이제 플러스 유저까지도 사용 가능하도록 곧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AI 업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하고 가장 경제적으로 큰 효과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AI 프로그래밍 분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오픈AI에서 윈드서프를 3 빌리언 달러 하나로 하면은 환율을 1,400원으로 가정하면은 이제 4조 2천억 원이라는 엄청나게 큰 돈을 주고 인수 협상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윈드서프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 커서 AI 에디터처럼 이렇게 AI 프롬프트 입력이랑 같이 바이브 코딩으로 코드 작성을 할 수 있는 코드 작성 에디터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커서 AI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그만큼 오픈 AI에서 지금 이 AI 코딩 분야에 엄청난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 개발자 입장에서도 피부로 느끼는 게 지금 AI 코딩의 거의 과도기적인 시점이기 때문에 인터넷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인터넷 기업들 중에서 뭐 잘된 구글 같은 거는 엄청난 기업이 되고 그다음에 또 모바일이 새롭게 나왔을 때 이제 모바일 시대를 선점한 뭐 카카오 왓츠앱 같은 모바일 앱들이 엄청 큰 기업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기술 업계에 어떤 빅 웨이브들이 있었는데 뭐 인터넷의 등장, 모바일의 등장, 그다음에 이제 챗 GPT가 등장하면서 AI 시대의 등장, 그다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시점이 AI 프로그래밍의 어떤 정말로 과도기적인 중요한 시점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커서 AI 같은 데가 이제 모바일 시대에 뭐 왓츠앱,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이 엄청 큰 기업이 된 것처럼 이 AI 프로그래밍 시장을 선점한 커서 AI가 엄청나게 큰 기업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오픈 AI에서도 그 패러다임 시프트를 탑승하기 위해서 이 AI 프로그래밍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윈드서프를 인수하고 이번에 코덱스도 발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네, 그래서 지금은 프로 유저만 사용 가능해서 저도 플러스 유저라서 아직 사용은 못 해봤는데 이 코덱스를 공개하면서 오픈AI 직원들이 나와서 설명한 데모 영상을 보면은 이제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는데 근데 우선 이제 내가 파악하고 싶은 그 GitHub 코드 리포지토리 같은 거를 이 챗 GPT 화면에 연동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그 코드 베이스를 그냥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코드 베이스 기반으로 어떤 코드 작성 요청을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전반적인 설명이라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코드의 특정 부분 같은 걸 이제 물어보면서 같이 작업할 수 있고 네, 이런 식의 기본 설정 값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내가 작업하고 싶은 GitHub 코드 베이스를 챗 GPT에 연동을 해주면은 이제 그 GitHub 코드 베이스를 기반으로 프롬프트 입력을 해서 이 코드 작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기존에 뭐 커서 AI 같은 AI 에디터를 써보셨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무슨 느낌인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텐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코덱스의 어떻게 보면은 무서운 점이랑 이 커서에서 한 발 더 나아갔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제 커서 AI 같은 경우 이쪽에 프롬프트 입력 창이 우측에 있고 여기 가운데 코드 수정 창이 그러니까 이제 AI가 작성해준 코드랑 같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코드 에디팅 창이 있고 네, 그다음 왼쪽에 파일 시스템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근데 지금 커서 시스템에서는 이 전체 작업이 대부분 어떤 동기적으로 실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이제 프로그래밍에 이제 동기, 비동기 있잖아요. 근데 이제 동기적으로 한다라는 거는 어떤 이 시간축에 따라서 이렇게 작업을 이렇게 그냥 순차적으로 하는 거고
이 비동기적으로는 이제 패러렐하게 그냥 여러 개를 이렇게 병렬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사람의 시간이라는 게 결국에 24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사람이 병목 지점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 AI가 코드를 너무 빨리 작성하고 수정해 주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하나 검토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병목 지점이 된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코덱스가 지향하는 바는 이렇게 병렬적으로 여러 개 태스크를 그냥 쭉 실행을 할 수 있게 해 놔서, 그러니까 거기 오픈AI 직원이 설명하는 영상에서도 나오는데, 그냥 이제 보통 직장 다니면 점심시간 있잖아요. 그래서 오픈AI도 뭐 당연히 점심시간이 있을 텐데, 그 점심시간 전에 그 내가 수정하고 싶은 어떤 코드 요청 같은 것들을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그냥 한 10개를 미리 입력을 해 놓고 그냥 점심을 먹고 오면은 그 AI가 내가 점심 먹기 전에 10개 요청해 놓은 코드 수정을 검토해서 작업을 이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비동기적으로 작업을 해서 기존에 이제 어떤 병목 지점이던 이렇게 사람이 순차적으로 시간축을 따라간다라는 병목 지점을 이렇게 비동기적인 처리로 해결했다라는 점에서 약간은 커서 AI보다 한 뎁스 더 나아간 상태인 것 같고요. 당연히 뭐 커서 AI도 지금 이 코덱스 데모가 나왔으니까 이런 식의 기능을 디벨롭해서 추가를 해주긴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앞에 설명이 조금 길어졌는데, 이제 Introducing Codex라는 오픈AI에서 코덱스 공개하면서 같이 공개한 이 블로그 포스트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코덱스 시스템의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코덱스는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에이전트로 챗 GPT 클라우드 웹상에다가 코드베이스를 연동을 하면은 여러 사람이 그 코드베이스에 접속해서 병렬적으로 같이 작업할 수 있는 형태이고, 그래서 이제 코딩에 필요한 기능 구현, 코드베이스에 대한 질문 응답, 버그 수정, 코드 리뷰를 위한 풀 리퀘스트 제안,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코딩에 최적화된 오픈AI O3를 코딩에 최적화된 형태로 파인 튜닝한 코덱스 1이라는 새로운 LLM 모델로 구동이 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실제 다양한 어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관련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코드 작업에 특화된 형태로 강화학습으로 파인 튜닝을 했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인간 프로그래머들이 선호하는 스타일이랑 풀 리퀘스트 선호도를 잘 반영한 코드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이전틱하게 테스트 코드 같은 걸 작성을 해서 이 코덱스가 자기가 어떤 코드를 작성하고 테스트 코드도 자기가 작성한 다음에 그 테스트 코드에 실패하면은 다시 코드를 수정하고, 그런 식의 이제 피드백 루프를 이 모델 자체 내에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영상 촬영 시점에서는 아직은 프로 모델 사용자만 사용 가능하고, 좀 있으면 이제 플러스 사용자한테까지 공개를 한다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하나 작업을 요청하면 보통 이제 1분에서 30분 정도가 소요가 된다라고 하고, 그 코덱스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한 30분짜리 작업을 병렬적으로 10개를 요청을 해 놓으면은 30분 뒤에 그 10개의 작업이 끝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그냥 순차적으로 30분 작업을 10개를 요청을 하면은 300분이 걸리는 건데, 병렬적으로 10개 요청을 하면 30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장점인지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코덱스가 작성해 준 코드 생성 결과를 사용자가 검토하고 추가 수정을 요청하거나, 아니면은 그 지금 이 챗GPT 클라우드 환경에 있는 거를 내 로컬 개발 환경에 연동해서 통합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장려하는 작업 방식은 그 리포지터리 내 이제 readme.md처럼 에이전트 MD라는 어떤 인스트럭션 가이드 파일을 만들어서 에이전트 MD라는 파일에다가 이 코덱스한테 알려주고 싶은 어떤 지침 같은 것들을 다 텍스트 형태로 넣어놓고 그거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는 거를 추천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벤치마크 테스트 성능을 비교를 해보면은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린 SWE 벤치 베리파이드, 스위 벤치 베리파이드, 그 오픈소스 다양한 리포지토리에 대한 실제 케이스들을 모아놓은 스위 벤치 베리파이드 데이터셋에 대해서 O3 하이보다 지금 코덱스 성능이 더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당연하지만 이제 여러 번 시도할수록 성능이 더 좋아지는 거고요, 정확도가. 그 다음에 오픈AI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소프트웨어 벤치마크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이 코덱스 1이 제일 좋은 성능을 보여줬다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코덱스를 만들 때 보안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라고 하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사람이 검토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 코드를 실제 어떤 라이브 프로그램 같은 거에 반영하는 거는 약간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에이전트가 생성한 코드를 통합하거나 실행하기 전에, 그러니까 인간 프로그래머가 수동으로 검토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여전히 필수적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마지막 병목 지점인데, 이 부분을 이제 해결하는 AI가 나오면은 그냥 AI가 24시간 자기가 코드 짜고 자기가 수정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오픈 AI의 설립 목적인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에 도달하는 어떤 마지막 병목 지점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고요. 네, 그래서 코덱스 화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생긴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코드 수정 같은 거 진행해 주면은 테스트 코드도 작성해서 자기가 알아서 테스트 코드까지 실행을 하는 형태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블로그에 보면은 실제 이 작업 예시를 보여주면서 이 코덱스랑 O3 비교를 통해서 코덱스가 O3 대비해서 더 개선됐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이 4개의 예시가 있는데, 네, 그중에서 하나만 살펴보면은, 네, 이 매플롤립 버그 수정 관련 예시가 있는데, 매플롤립 같은 경우는 뭐 파이썬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은 다 한 번쯤은 써보셨을 텐데, 파이썬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를 도와주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죠. 네, 그래서 프롬프트로 매플롤립 저장소에서 다음 문제를 수정해 주세요. 문제는 현재 코드 실행 세션에서 코드 파일을 편집하고 테스트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저장소는 테스트베드 폴더에 클론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정답으로 간주되려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 합니다. 해서 이 스펙트럴 헬퍼라는 어떤 함수에서 윈도우 콜렉션이 올바르지 않은 버그가 있다라고 하고, 네, 그래서 이 관련된 그 버그 수정이 필요한 라인을 전달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음수값, 그러니까 입력으로 음수값이 들어오면은 잘못된 값 출력을 하는 버그가 있는 것 같고, 이제 사이파이에서는 해당 버그를 이런 식으로 수정했다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앞서 설명드린 그 SWE 벤치 베리파이드, 스위 벤치 베리파이드 데이터셋의 전형적인 예시죠. 네, 그래서 이쪽 부분에 코드 수정 요청을 한 거고, 이 사이파이에서는 이렇게 해결했다라는 예시를 보여준 거고, 네, 그래서 지금 버그가 있는 현재 상태에서 이런 식의 코드 입력을 하면은 기대하는 결과가, 그러니까 정답이 4372.94 255617326인데 지금 0이라고 나와서 버그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예시를 보여주고 있고, 네, 그래서 해당 요청에 대해서 O3 모델은 이런 식으로 버그를 수정해 줬고, 지금 코덱스 모델은 이런 식으로 버그를 수정하고, 이 음수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코드도 추가적으로 하나 작성을 해줬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 매플롤립의 지금 이쪽 부분에 대한 정확한 로직을 모르기 때문에 왜 코덱스가 더 좋은지 챗 GPT한테 물어봤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을 다 설명을 한 다음에 지금 왜 이쪽 방식이 더 좋은지 물어봤는데, 근데 수학적으로 뭐 더 정확한 계산이고, 이게 실수값만 계산을 해서 복소수나 음수 계수에 대해서는 이 오른쪽 방식은 어떤 문제가 있는 처리 방식이라고 하고, 네, 그래서 어떤 음수 처리에 대한 거, 복소수 처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문헌 기반 정당성, 테스트 보강 이런 네 가지 관점에서 지금 이 코덱스가 짜준 코드가 더 좋다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결국에 이제 프로그래머의 역할이 이렇게 직접 버그 수정을 하는 것보다는 이 LLM이 수정해준 코드 수정에 대해서 그게 이제 진짜 좋은 코드 수정인지 검토하는 이런 식의 검토자 역할로 프로그래머의 역할이 점점 변경이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해당 분야에 대한 도메인 지식이 없으면은 이 검토를 잘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긴 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코덱스 같은 경우 이 코덱스로 뭐 악성 코드나 해킹 관련 코드 요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거절하도록 트레이닝을 시켰다라고 하고, 그리고 작업 중에는 이제 인터넷 접근이 차단돼서 그냥 내가 그 작업하는 코드 베이스만 보면서 그 독립된 가상 환경에서 작업하도록 구현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내 코드를 뭐 외부에 유출해서 뭐 인터넷에 검색을 한다거나 그런 식의 작업은 안 하고 그냥 딱 주어진 코드 베이스 내에서만 최대한 활용해서 작업을 한다라는 형태인 거죠. 보안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픈 AI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매일같이 코덱스를 계속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실제로 코덱스 활용을 통해서 오픈 AI 프로그래머들의 생산성, 코드 생성 속도가 훨씬 빨라졌다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API 형태로 사용하고 싶으면은 이제 코덱스 미니 레이티스트라는 이 코덱스 LLM 모델을 리스폰시스 API에서 사용 가능 형태로 공개를 한다라고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커서 AI 같은 데도 이 코덱스 미니 레이티스트 같은 모델이 새로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오픈 AI가 생각하기에 이런 식의 비동기적 다중 에이전트 작업이 이제 코드 생성의 새로운 표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고, 그래서 아까 예시를 든 것처럼 이제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어떤 30분 걸리는 코딩 작업을 그냥 비동기적으로 뭐 예를 들어 이제 1000개를 그냥 한 번에 요청을 해 놓고 점심을 먹고 와서 그 1000개를 검토하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기존에는 이제 3만 분이 걸리던 작업을 30분 만에 끝낼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극단적인 예시긴 한데 이런 식으로 어쨌든 지금 사람이 병목이 되는 지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발전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펜딕스 쪽에 이 코덱스 모델에 사용한 시스템 프롬프트도 같이 공개를 했고, 네, 그래서 개발자들이 이 시스템 프롬프트를 변경해서 사용하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이 기본적인 시스템 프롬프트를 참조해서 수정 가능한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코덱스 이 에이전트 MD 기본 시스템 프롬프트에서는 그 모든 테스트 코드를 실행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근데 이제 빨리빨리 개발하고 싶다, 테스트가 조금 다 실행하지 않더라도 더 빨리 개발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특정 테스트를 건너뛰도록 그 시스템 프롬프트를 수정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시스템 프롬프트 이쪽에 있는 전문을 제가 한국어로 번역한 내용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작업 지침, 사용자가 작업을 제시합니다. 해당 작업은 현재 작업 디렉토리에 있는 git 저장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모든 터미널 명령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종료한 후에 작업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git 관련 지침,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파일을 작성하거나 수정해야 하는 경우 새 브랜치를 생성하지 마세요. git을 사용해 변경사항을 커밋하세요. 프리커밋 후기 실패하면 문제를 수정하고 다시 시도하세요. git 스테이터스를 확인하여 워크트리가 정상 상태, 클린 스테이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커밋된 코드만 평가 대상이 됩니다. 기존 커밋 수정이나 재작성을 하지 마세요. 해서 기본적으로 git을 활용해서 코덱스가 구동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떤 이 git 사용 관련된 추가적인 인스트럭션이 있고, 네, 그다음에 앞서 설명드린 그 코드 리포지토리에서 에이전트한테 지시하고 싶은 내용을 모아놓은 에이전트 MD 파일 관련된 지시사항인데, 컨테이너에는 에이전트 MD 파일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은 컨테이너 파일 시스템 어디에든 존재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위치는 루트 디렉토리 또는 git 저장소 내부의 여러 디렉토리입니다. 이 파일은 사람이 에이전트, 즉 여러분, LLM에게 코드 작업 방식이나 팁을 알려주는 설명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코딩 컨벤션, 코드 구조 정보, 테스트 실행 방법 등. 그러니까 에이전트 MD 파일에 여러분들이 따르고 싶은 어떤 회사 코딩 컨벤션이나 자주 사용하는 코드 구조, 테스트 실행 방법 같은 거를 그냥 푸샷 이그젬플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에이전트 MD 파일은 PR 메시지, 풀 리퀘스트 메시지 작성 지침을 포함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해당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에이전트 MD 파일이 위치한 폴더를 기준으로 하위 모든 디렉토리 및 파일에 해당 지침이 적용됩니다. 최종 패치에서 수정한 모든 파일에 대해 해당 파일이 포함된 범위 에이전트 MD 파일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코드 스타일, 구조, 명령, 규칙 등은 해당 범위의 코드에만 적용되며
파일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충돌하는 지침이 있을 경우 더 깊은 디렉토리, 하위 디렉토리 에이전트 MD의 지침이 우선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폴더 뎁스가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루트에 에이전트 MD가 있고 뭐 예를 들어 소스 쪽에 에이전트 MD가 또 있으면은 이 더 하위 디렉토리에 있는 에이전트 MD 파일에서 지칭한 내용이 선행적으로 적용된다라는 거죠. 다만 시스템 개발자 사용자가 직접 명시한 지침이 있을 경우 이는 에이전트 MD 파일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에이전트 MD 파일에는 검증용 프로그램 검사에 테스트 린터가 명시되어 있다면 변경 작업 후 반드시 이를 실행해야 하며 모든 항목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테스트 코드가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시스템 프롬프트인데 이제 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냥 일부 테스트 코드만 통과하도록 장려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시스템 프롬프트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이는 단순한 문서 변경일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기 아래 사이테이션 인스트럭션에서 인용 지침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약간 그냥 줄글로만 봐서는 좀 설명하기 힘들어서 제가 이렇게 약간 챗GPT로 시각화해 놨고 지금 어떤 이 파일 내에서 어떤 특정 파일 경로를 인용하고 싶을 경우에는 네, 이런 식의 어떤 포매팅을 지정을 해서 특정 파일의 특정 라인 쪽을 지칭을 하는 이 규칙을 설정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터미널 출력 중에서 이제 특정 터미널 출력을 역시 인용하고 싶을 경우에도 이런 식의 규칙을 설정을 해서 터미널 상에 이쪽에 있는 그 라인들의 결과를 코덱스 모델이 인지할 수 있도록 지칭을 해주게 되고 네, 그래서 아까 예시에서 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파일의 코드 라인 같은 것들을 참조하는 규칙을 지칭을 해준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번 시간에는 오픈AI에서 2025년 5월 16일에 새롭게 공개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에이전트인 코덱스 모델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코덱스 모델의 핵심은 뭐 성능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비동기적으로 여러 개의 작업을 한 번에 요청을 해놓고 나중에 일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새로운 UI를 제공을 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프로 유저만 사용이 가능해서 저도 이제 플러스 유저라서 이 플러스 유저 사용자에게까지 공개가 되면은 저도 좀 사용해 보고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도 긴 시간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